다음 4번, 5번은 같은 판례죠. 2002년도 판례고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2차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외워지는 판례입니다. 본인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질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중요한 논점입니다. 5번이 틀렸고 정답은 옳지 않은 건 5번이었고 일단 4번은 맞는 건데 차례대로 볼게요.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바라지 않으므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근데 이제 이 가압류가 이제 그 본압류로 이전이 되면 그 이전되는 범위 내에서는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되죠.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다. 다 2차에서 써야 되는 다 저깁니다. 당연히 맞는 거고요. 판례 중간 부분 뚝 띄워온 거고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는 집행 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 인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행해소로 제기할 수가 있죠.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 5번이 틀렸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법원도 이렇게 그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야 가압류 되어 있는데 네가 왜 이거를 이행을 청구해? 이행 청구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행에 구하는 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와 있죠. 세 가지. 채무명의 취득, 시효 중단할 필요 있고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되죠. 그 압류가 그 이제 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거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명의 취득, 시효 중단. 그 다음에 이게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만약에 이게 청구를 배척했다가 만약에 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어떤 이유로 가압류를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그러면 이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가압류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시효도 중단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요.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지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답도 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고쳐서 내죠.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판례를 고쳐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험생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당연히 판례를 고쳐서 내죠. 판례를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주관식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중요한 판례들을 그 이제 문제가 ABC 갑을 병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때 이 판례에 해당되는 그 이걸 물어본 건지를 이제 캐치를 하고 이 판례를 적어야죠. 백지에다가. 그게 이제 2차가 할 일이죠.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이행의 소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제3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집행 단계에서 일을 저지하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이렇게 했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어떤 무슨 불이익을 준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다.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 이유를 다 요약 정리해두고 2차 사례집 공부하면서 많이 볼 겁니다. 모의고사 하면서 많이 써볼 거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2차 판례. 2차 공부하고 나면 이런 지문들은 참 이렇게 눈에 확확 들어오죠.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해지고 너무 중요한 논점이다 보니까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지고 쉽게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1차 객관식 풀어보면 이제 눈에 확확 들어오죠. 또 2차 주제입니다.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지문들 막 쏟아져 나오죠. 민사집행법. 답은 5번이었고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채권 가압류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이렇게 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이제 본압류를 이전하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양수인의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양수인이 양수금을 행사할 수가 없죠. 애초에 이미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일단 양수받은 거고 그 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상태인 거니까 기다려 봐야죠. 그러다가 이 가압류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채권 양수인이 온전히 채권 양도로 그 채권을 취득하는 거고 만약에 가압류가 취소되기는커녕 제대로 본압류로 이제 이전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 양도는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가압류가 먼저 된 상태에서 채권 양도를 한 거니까
채권 양도가 먼저 됐으면 반대죠. 근데 채권 양도가 먼저 됐으면 적법하게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없는 채권에다가 그 압류 가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가 무효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압류 가압류와 채권 양도, 압류 추심 전부 명령은 정말 사이좋은 친구다. 예, 민사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패밀리들이다. 예. 그래서 이 전부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 돌아가는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2차에서 튀어나오든 민사 서류로 튀어나오든 소멸시효 논점이든 채권양도 논점이든 사회행위 논점이든 어떤 논점이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갈 거예요. 압류 추심 전부, 가압류 이런 것들이. 그다음 20번 보전 처분 옳지 않은 거 답이 2번인가 봐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이렇게 누락했다? 에? 뭐 하자는 거죠?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됐다? 뭐 당연히 뭐 기각해야겠죠. 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당연히 맞는 걸 거고요. 네.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해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서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 이게 2번이 틀렸죠. 예, 2번이 틀렸어. 이것도 또 역시나 중요한 판례를 정답 지문으로 냈습니다. 틀리게 고쳐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네, 근데 지금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3호 사유가 지금 2018년도 판례 갖고 온 건데, 이 3호 사유가 이 3년간 본안해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니 이걸 해놓고는 왜 3년 동안 가만히 있어? 빨리 그 가압류를 했으면 본압류로 다 이전을 해야죠. 본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예, 가처분도 가압류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가처분 자리에다가 가압류를 넣어도 되고 가압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리에다 가처분을 넣어도 됩니다. 이 3호 사유가 그래서 여기 288조의 3호에 보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해소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놨으면 본압류를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압류는 임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 놓는 거고, 이제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 소에 이제 집행권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가압류만 걸어 놓고. 이랬을 때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이걸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지금 가처분이 가압류를 준용하니까 여기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가처분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도 여기 똑같이 3년 동안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는 그 3년간 이렇게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한 거는 처음부터 적법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해서 소급해서 그 가압류 최초 신청 당시로 소급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이 취소가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새로이 진행한다. 네, 그래서 이거 올해 법원 행시 2차 논점이었죠. 예, 우리 시험에도 분명 민법 아니면 민사 서류에 강력히 나올 주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돼요. 3년 동안 이렇게 소를 제기하지 않아가지고 취소된 건지 그 민법 175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권리자의 청구 혹은 어떤 원인 무효의 처음부터 무효 사유가 있거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의 신청으로 해가지고 취소되거나 이러면 소급해가지고 그 신청 당시로 소급해가지고 소멸시효의 그 중단 효력이 없어지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소멸시효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민사 서류로 나오든 민법으로 나오든 그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사 서류 아니면 민법에서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제기하지 아니할 때 안 된다. 다만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진 않고 그냥 또 여기 요 3호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다른 판례를 그냥 요걸 또 다른 논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로 냈어요. 자꾸 지금 변죽을 울리고 있죠. 네, 변죽을 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계속 같은 논점을 좀 약간 형태만 조금씩 바꿔서 아니면 좀 약간 근처 논점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시, 법원 사무관, 법무사까지 이어서. 네, 그래서 이거 유력하게 지금 나올 적입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새로이 그 취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소멸해서 없어지느냐 그 차이가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 가압류로 인한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대해서 그래서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의 청구로 인한 것인지 권리자의 청구로 인한 것인지